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집 나간 딸을 찾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탐정이 의뢰를 받고 집을 나간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찾아냈대요. 그래서 찾아냈는데 집에서 한 100km 떨어진 도시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좀 두드려 패갖고 집 나간 건 얘기 안 했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탐정이 이제 멘탈이 털린 거라. 영화 속 명탐정을 탐구하는 시간, 탐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유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게 된 영건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2024년 3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배우 리암 니슨의 100번째 영화로도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교수님, 이 영화 그 원작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원작은 맨 부커 상이라고 네. 문학에서 거의 노벨상 정도 되는 유명한 상이 있는데 네. 거기 수상한 작가인 존 벤빌의 소설인 검은 눈의 금발, 그 필립 말로라는 그러니까 미국 탐정이죠. 네. 이 미국 탐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연재 시리즈 나왔는데 네. 그걸 이제 영화한 거죠. 아, 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품은 되게 훌륭해요. 교수님은 이미 읽어보셨어요? 몇 편 읽어봤는데 네. 전형적인 미국인 스타일의 탐정을 보여주는 게 좀 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또 셜록 홈즈는 다뤄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셜록 홈즈와 필립 말로 네. 캐릭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홈즈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 와일드해요. 네. 이 영화 보셨죠? 네네네, 봤죠. 전형적인 그 버디 무비라고 하는 이제 형사물 있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게 네. 무력을 행사하고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도 좀 행사하는 거. 즉 얘가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좀 응징하는 좀 역할도 해요. 네. 이 말로라는 이 캐릭터는 전직 형사예요. 네. 그것도 강력계 형사. 네. 약간 경찰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다른 유명한 탐정들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 배우 리암 니슨이 이 네. 탐정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194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추리와 액션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화 탐정 말로, 지금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탐정 말로의 사무실에 매력적인 여인 클레어가 찾아옵니다. 네. 그녀는 부유한 상속녀이자 유부녀인데요. 당당하게 자신의 애인, 즉 정부인 니코 피터슨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미래를 하기로 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3개월 동안 중적을 감췄다고요. 물론 실종 의뢰를 할 수 있지만 둘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뢰는 할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좀 찾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해서 실종된 경우나 아동 같은 경우는 네. 애가 없어지면 경찰이 개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로를 찾아온 이 여성 입장에서는 니코라는 자기 상간남이죠. 네. 바람피는 남성을 찾아달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탐정은 잘 안 해요. 아, 왜요? 일단은 그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통 중인데 내 간통 중인 남자친구가 사라졌다. 얘를 찾아달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탐정들이 그 실제로 실종자 의뢰를 받아 찾는 경우에는 찾아내는 것까지 이제 의뢰를 받아 하지만 네. 찾은 사람한테 누가 당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만나겠어요 하고 하는 이제 법적 의무는 좀 있어요. 아, 집 나가신 따님이 지금 어디 뭐 햄버거 집에서 알바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싫은데 왜 탐정이 날 만나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찾아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의뢰인하고 만나게 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례로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집 나간 딸을 찾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탐정이 의뢰를 받고 집을 나간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찾아냈대요. 찾아냈는데 집에서 한 100km 떨어진 도시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저 두드려 패갖고 집 나간 건 얘기 안 했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탐정이 이제 멘탈이 털린 거라.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맞아서 집 나간 거거든. 이때 예를 들어 탐정이 딸의 소재를 아빠한테 알려주는 경우에 집에 가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탐정들이 그런 경우에는 가족을 찾아낸 경우에는 만나실 의향이 있어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실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고 하면
탐정 입장에서는 딸을 찾았는데 아버지한테 그 딸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할까요 또? 돈 내놔 이러겠죠. 네, 그쵸.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딸하고 만난 걸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해갖고 보냈고 보낸 상태에서 딸은 찾았는데 아버지 만나기 얘는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와 비슷하게 이 탐정 말로가 상간남을 찾을 수는 있지만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네, 자기 위치를 밝히는 걸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최근에 탐정의 입장에서도 가족 관계부 있죠. 네.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연루가 안 될 수 있게 네, 실제 막을 수 많대요.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네. 집 나간 부인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네네. 실제는 상간녀나 전 여자친구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 관계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정보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탐정이나 의뢰인들이 광고하지만 의뢰를 하거나 의뢰를 맡아서는 안 되는 사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토커들이 스토커들? 네. 일부 남성 스토커나 네네. 여성 스토커들이 자기를 피해서 종적을 감춘 전 애인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찾아낼 목적으로 탐정을 찾아와서 뭐 내 약혼자다, 내 약혼남이나 약혼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찾아달라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 뉴스에서도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탐정들, 그 탐정협회나 탐정 그 모임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큰일 난다. 잘못하면 스토킹을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탐정이 활동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이런 악질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을 좀 골라가면서 하는 게 탐정한테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 하나 뭐가 유명한 사건이 네. 있었냐면 이제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네. 요즘에 전세 사기 많잖아요. 네. 근데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동남아시아로 도망간 거예요. 몇십억 어머. 사고를 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기소 중지라고 하시죠. 수사 중지로 네. 수배를 걸어놨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잡혀야지 뭐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쵸. 집은 지금 전세금 날라가고 그래서 해외로 파견된 탐정이 국내 탐정이 위치 파악을 해갖고 송환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지금 탐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까요? 네, 꽤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네.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나,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다 있어도 소용없는 데 있거든요. 요런 데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파악을 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경찰 영사 아시죠?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경찰관이 각 국가마다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이 코리안 데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코리안 데스크한테 얘기해갖고 넘겨야 되거든요. 후배 탐정분들이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 할 줄 네. 알면 되게 괜찮은 네, 것 완전 같아요. 예. 희소식이죠. 예, 예. 네, 할리우드를 곳곳을 누비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말로. 니코는 실종이 아닌 차에 깔려 얼굴이 으깨진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걸 형사 친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를 클레어에게 전하지만 클레어는 니코는 죽지 않았다며 멕시코에서 우연히 봤었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클레어는 니코가 이미 사고로 죽음이 위장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탐정 말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실망하는 말로에게 클레어는 아무런 정보 없이 처음부터 조사하길 바랬다고 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미리 말을 해줬으면 말로가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클레어 말처럼 탐정이 원점부터 시작하는 게 사건의 해결이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게시하는 조사 사건이 있고요. 중간 과정에 네. 끼어갖고 조사하는 사건이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과는 한 번 나왔는데 네. 그 결과를 뒤집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재조사하는 예, 거죠. 그래서 네. 탐정이 개입하는 걸 3단계로 봐요. 저희. 네. 그러니까 초기에 개입하는 거는 네. 사람 찾는 거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왜 없어졌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없어진 이유가 뭐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좀 어디에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어디에 죽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두 번째 케이스라고 봐요. 의뢰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좀 끼어서 좀 확인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간남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죽어갖고 장례식까지 끝났으면 장례식이 끝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시신이 그 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아있는 거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상간남을 남편도 아니고 상간남을 찾아달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멕시코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이 제보가 되게 많았거든. 이게 놓고 봤을 때는 말로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니까 머리 복잡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탐정들은 이런 사건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레어처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탐정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건가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반.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정직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나중에 지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의뢰인도 탐정에게 신뢰를 갖고 모든 걸 공유를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네. 탐정분도 또 생각을 많이 갖고 판단을 해보고 나서 사건을 맡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탐정 말로가 사건에서 손을 떼려는 분위기를 풍기자 말로의 집까지 찾아가 유혹하는 클레어. 탐정 말로는 클레어의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에 같이 춤만 추고 헤어집니다. 탐정에게 남녀로서 접근하는 의뢰인이 많은가요? 많지는 않은데 일부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 사례는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네네. 없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부 사례긴 하지만 이제 바람피는 남편을 조사해달라고 이제 이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탐정을 고용을 하는데 다 사실 발가벗겨진 상태거든요. 여자 그쵸. 의뢰인은 창피하게 내 남편이 바람피고 있고 집안을 깨지게 생겼고 그렇죠. 이걸 다 탐정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또 남자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탐정들한테 사적으로 의뢰인들을 따로 만나거나 뭐 밥 먹거나 술 먹는 거 하지 말라고 저희는 교육을 하는데 또 그런 탐정이 또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탐정이 사모님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왜 남편이 바람 폈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글쎄 말해 이러다가 교감이 형성이 돼.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은 다 자기 사정 다 얘기했고 이걸 잘 들어오는 탐정이 얼마나 또 잘생긴 또 남자야. 이러다가 정분 나가고 역공격 당하는 괴치기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뢰인이 탐정에게 반하는 경우도 있고 탐정이 또 네. 반대로 의뢰인에게 네. 반하는 경우도 있는 그래서 거죠. 저희가 네. 탐정 윤리 4대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납세 윤리가 있어요. 세금 똑바로 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 이행의 윤리가 있어요. 네. 계약은 반드시 이행해라. 네. 안 한 거 조사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범죄 관련된 거 절대 하지 마라. 뭐 도감청이나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윤리가 뭐냐면 성윤리예요.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든 의뢰인이든 이런 그 유혹이나 유인에 빠지는 거 또는 뭐 쌍방과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 관련된 문제점 있잖아요.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입장에서는 아마 그 클레어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말로가 자꾸 그만두려고 하니까 얘를 내가 성적인 걸로 유혹을 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말로는 그 부분도 찝찝했다는 얘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탐정의 네 가지 이행이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 네. 납세, 그리고 두 번째가 계약 이행, 네. 세 번째가 범죄, 그리고 네 번째가 성윤리, 성과 관련된 성윤리. 윤리에 네. 대해서 이행하는 건데 탐정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잘 지키고 네. 있어요. 근데 네. 현실 세계에서 좀 약간 자기 제가 계속 얘기하던 욕심을 내려놓고 탐정 업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이제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유혹을 잘 뿌리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로 이 영화에서 탐정 말로에서 이 부분이 전 제일 멋있었다고 봐요. 어떤 거요? 지금 그 클레어가 유혹하는데 네. 춤만 추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뭘 누가 바라보고 있었긴 하지만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탐정을 이용해서 애인이라는 남자를 찾은 여자. 알고 보니 애인으로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클레어 자신의 사업에 큰 위험이 될 만한 문서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 니코를 찾으려는 것이었죠. 결국 나중에 탐정 말로의 도움을 받아 니코를 찾은 후에는 살해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탐정 말로가 이 사건에 이용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용당한 거죠. 맞아요. 일부 이제 악성저희는 고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탐정들한테 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적으로 이제 그 범죄 수익금을 들고 도망간 케이스들 있잖아요. 네네. 탐정들한테는 동업자인데 사업 자금을 들고 날랐으니까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복살인 죽진 않았는데 보복살인을 하기엔 미수까지 간 사례가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범죄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항상 탐정분들 말씀드리고 본인들도 얘기하시는 게 지금 찝찝하면 하지 마라.
탐정 말로 같이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찾는지, 어떠한 이유로 사람을 찾는지, 물건 찾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유로 물건을 찾는지, 그럼 그 부분에 또 어떠한 이유로 정황을 파악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여러 가지 나눠보면서 이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범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또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대화를 많이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